녹십자와 일동제약 간의 그 경영권 분쟁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이슈를 한번 다뤄볼 텐데 오늘 조금 전에 주총이 끝났습니다. 임 기자.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녹십자와 일동제약 간의 뭐 지분 경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향후 좀 그동안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6일입니다. 이제 녹십자가 일동제약 주식을 12.57% 인수하면서 녹십자 그룹이 확보한 일동제약 지분이 29.36%, 거의 30% 가까이 됐습니다. 네. 단숨에 일동제약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최대 주주인 윤원영 회장 측과의 지분 차이가 5% 미만, 약 4.8%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녹십자는 그동안에도 꾸준히 일동제약 지분 늘려왔는데요. 매입 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 12월에 환인제약으로부터 7.1% 블록딜 했고요. 지난 3월에는 녹십자 생명을 현대차 그룹에 매각하면서 네. 녹십자 생명이 보유 중이던 일동제약 지분 8.3%를 157억 원에 사들인 바 있습니다. 이번 건은 개인 투자자 이호찬 씨로부터 한 주당 12,500원을 전량 넘겨받았는데요. 이와 함께 주식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투자 경영 참여로 변경해서 업계에서는 적대적 M&A가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주주총회가 끝났는데요. 현장에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 최보윤 기자가 나가 있는데 지금 연결이 네, 잘 안 되나 그렇습니다. 보군요. 됐다고 하네요. 됐대요. 예. 네, 결국 뭐 지주사 전환 안건이 부결됐다고 합니다. 네. 현장 나가 있는 최보윤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기자. 네, 일동제약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방금 전 이 일동제약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 주총의 안건은 아시다시피 일동제약의 지주사 전환 여부였는데요. 일동제약은 당초 투자 사업 부문과 의약품 사업 부문을 분리하고 투자 사업 부분을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2대 주주로 참석한 녹십자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일동제약의 지주사 전환권은 부결됐습니다. 일동제약 측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기도 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3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녹십자가 오늘 끝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오늘 주총에는 전체 주주의 93%가 참석해 안건이 상정됐고요. 전체 참석 주주의 54.6%가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이 녹십자를 포함한 45.4%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분할 계획 승인안은 의결수 3분의 2 조건에 미달돼 부결됐습니다. 앞서 녹십자는 이번 주총을 일주일 앞두고 일동제약의 지분 14%를 추가 매수하면서 윤원영 일동제약 회장 측과 지분율 차이를 4.8%포인트로 좁히며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지분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면서 경영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때문에 녹십자가 사실상 적대적 M&A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녹십자는 일동제약이 내수 위주의 일반 의약품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백신 등 이 전문 의약품 수출에 강한 자사와 협력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일동제약 측은 이미 기업 경영 안정 추구라는 같은 목적으로 지주사 전환을 한 녹십자가 일동제약의 지주사 전환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명분 없는 행위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앞으로도 녹십자의 적대적 M&A 작업을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녹십자와 일동제약 간의 경영권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동제약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보윤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최 기자가 전화 연결을 참 잘하네요. 보니까 차분하게. 근데 지금 상황은 차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30% 정도 가진 2대 주주가 네. 우호 지분이 아니라 적대적인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하면 이게 경영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안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 자체가 적대적인 거. 이거 30% 들고 반대하는데 이걸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도 이거는 일동제약이 처음부터 좀 무리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번 추총 때 안건은 뭐 지주사전환 안건은 이제 부결될 것으로 뭐 우리가 네, 다들 그렇죠. 예상을 거의 뭐 했었는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 녹십자 측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주가는 또 최근에 또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앞으로 좀 어떤 일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피델리티 지분이 어. 9.99%거든요. 이거 사면 1대 주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피델리티 지분을 이제 녹십자가 가지고 갈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녹십자가 일동제약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야, 지주사 전환이 지금 안 된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 불씨가 살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델리티 입장에서는 지주사 전환이 됐을 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M&A 이슈가 그렇죠. 이제 계속 살아 있어야 불씨가 살아 있는 것이 유리할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그 데에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네. 좀 이 경영권 이슈가 당분간 계속해서 권 기자. 예. 피델리티가 완전히 꽃놀이 팬. 완전히 건너리 패죠. 예. 캐스팅 보트를 잡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랬을 때는 진짜 얼마에 사겠냐라고 진짜 제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동에다도 한번 제시. 양측에다가 근데 돈이 좀 있어요? 일동제약이? 일동제약이 지금 현재 총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자사주 같은 거 살 돈이 별로 없어요. 예, 이 사실 일동제약이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 안태희 씨라는 분과 경영권 분쟁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12년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을 겪다가 결국에는 안태희 씨로부터 안태희 씨 맞죠? 예, 네. 안희태 씨네요. 안희태 씨. 예. 안희태 씨로부터 네. 지분을 전량 사들였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총탄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감정적으로 지금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예, 예. 적대적 M&A 이거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관측인데요. 네, 적대적이면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동제약은 이제 대주주들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모아야 되는 거고 녹십자는 회사 돈으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뒤에 또 현대자동차라는 든든한 거기 좀 분리를 했긴 했겠지만 했습니다. 예, 예, 그건 딴 회사죠. 네. 근데 어쨌든 회사 돈으로 하는 건 아무래도 녹십자가 좀 유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적대적 M&A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게 뭐 지분율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전혀 경영권 방어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건 좀 적대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한국인의 정서에 호소를 한다는 거는 일동제약 대주주들도 좀 그 기업 지배구조 관리 차원에서 좀 많이 미흡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29%까지 다 지분을 모았으면. 공시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보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일단 경영권 참여를 하게 되면은 매각 차익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 내야죠. 회사에 토해내야 돼요. 매각 차익에 6개월 내에 팔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녹십자 입장에서는 이제 6개월 이내는 이제 안 팔겠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고. 단기 매매 차익 거래 그거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내부자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심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일동제약은 대주주 지분이 33%인가? 4%인가?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적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드님한테 이제 넘겨줘야 되거든요. 경영권을. 근데 그런 두 가지를 노리고 이제 그 지주사 지주회사 전환. 전환을 예, 하는 예. 건데 지금 이제 녹십자가 돈 많은 녹십자가 지금 딱 지금 노린 거죠, 사실은. 권 기자. 예.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상한가인데 일동제약은. 이거는 당분간 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새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대주주가 지분율 좀 떨어졌다 싶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주사 전환이거든요. 그러면은 완팡 이거 하나에 모아가지고 돈 다 모으면은 지분율 그렇죠. 쫙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꼭 문제가 되는 세력이 꼭 2대 주주 이런 데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나중에 녹십자가 진짜로 그 자기 돈 벌겠다고 한번 일동제약에다 세게 해갖고 내 거 사가든가 아니면 내놔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일동제약에 돈이 없는 상태라면은 이런 감정을 호소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녹십자가 이 일동제약을 가져가게 되면 어떤 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녹십자 하면은 백신이 이제 굉장히 감기약. 예, 네, 감기약 주사작. 독보적이었죠. 네. 감기 그런데 관련된 지금 이 백신 시장이
독점이 깨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 그래요? 예, SK케미칼이 지금 임상 시험이 끝났고요. 내년부터 그렇구나. 지금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고 네. 일양약품인가? 일양약품이 지금 이미 백신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음흠. 점차 이제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겠죠. 음. 네, 그런 면에서 뭐 혈액 제제를 미국에다 수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거는 네. 백신 시장이 그동안에 굉장히 독점이었잖아요. 네. 녹십자. 그래서 이게 엄청난 무슨 기술력이나 원료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뭐로 만드는지 혹시 아세요? 독감 백신 계란 아니 계란? 넌 계란이라고 들었는데. 그 저 흰자 네, 유정란. 아 유정란. 네, 네, 유정란으로 만든대요. 오. 아 그러면 유정란을 많이 먹으면 감기 예방 효과가 좀 그걸 모르겠어요. 뭐 유정란을 뭐 어떻게 뭐 하겠죠. 네, 네. 오. 그래서 이 시장에 이제 뭐 돈이 된다. 특히 또 뭐 신종플루가 그걸 나오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계란? 뭐 공기죠? 그러게요. 저 되게 그런 얘기를 들어. 감기 걸리면 계란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아, 근데 좀 미신인 아니, 것 같긴 한데. 상식이 풍부하네요 생각보다. 아이고. 그때 MTN의 똘똘이 스머프 권 기자입니다. 키가 작아서 그걸 습니다 아예 뭐 잡담은 그만하시죠. 아, 예, 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셋이 보이니까 역시 또 이제 그러니까 녹십자 입장에서는 이거 포기할 수 없는 M&A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자기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던 시장 깨졌는데 여기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 그 약품 하나 개발하려면 수십 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아로나멘 골드, 피로엔 아로나멘 골드 이거 아시잖아요. 야. 뭐 광고로 엄청 때렸죠. 그러면서 일반 약 전문 의약품으로 일동제약이 꽤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업계 네. 7위인데요. 녹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기네들이 없는 의약 없진 않죠. 녹십자도 라인업이 어느 정도 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브랜드가 우리 잘 머릿속에 알려진. 없잖아요. 근데 일동제약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백신과 뭐 의약, 뭐 일반 약, 전문 의약품, 뭐 이 라인업이 쭉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예. 과거에 또 얘기해야 돼. 응. 그죠? 일동 후디스를 녹십자가 인수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예. 유아 산업계에 진출하고 싶었던 거죠. 녹십자가 근데 이게 이걸 혼자 된 게 아니에요. 일동제약을 인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사인 그러니까, 일동 같이 오는 후디스 예, 같이 경영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시너지를 많이 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녹십자가 그 노발락이라는 분유를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어요. 그 노발락이라는 분유가 녹십자도 수입해서 파는군요. 예, 수입해서 이미 팔고 있는데 꽤 조금 엄마들 사이에서는 그 설사나 뭐 변비나 있는 그 장에 좀 문제가 아, 있는 아이들한테 좋대. 특수 분유 예, 아하. 이런 걸로 좀 유명합니다.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 일동 후디스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거든. 녹십자가 요걸 노린다고 해가지고. 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안 됐죠. 이게 안 되니까 네. 아예 그냥 통으로 그냥. 전체 그룹을 사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뭐 어차피 제약회사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들이 약을 개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벤처 회사들이 보통 약 그 맞아요. 라이센스를 만든 다음에 보통 라이센스만 대형 회사들이 많이 그렇죠. 파는 경우가 네네. 많거든요. 근데 뭐 녹십자 입장에서는 이제 팔리는 물건도 좀 별로 없고 하면은 잘 팔리는 아로나민 골드 같은 경우는 먹는다고 치료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 거라. 뭐 네. 이런 거는 하나 인수하면은 녹십자 입장 그거 굉장히 오래 준비한 것 같은데 일동제약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경영권 이슈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지금 일동제약 주가는 좀 과열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열돼 있다. 예, 예. 지금 PBR 한 배로 보면 네. 13,000원대가 이제 적정 주가라고 보는데 지금 오늘 제가 어저께까지 종가로 보니까 15,000원대였는데 거의 오늘 이제 지금 상한가거든요. 네. 예. 17,750원. 네, 그러니까 뭐 거의 2만 원 한 다 돼가네요. 프리미엄이 뭐 한 30%. 최근에 아주 아름답게 올랐네요. 근데 저게 저는 이렇게 과열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달라요. 폭락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계속 간다. 출렁출렁. 어, 근데 여기서 사서 변동성은 여기서 좀 팔면 안 있겠죠. 되겠지만 네. 이게 계속 이 주가 17,000원의 주가가 높다는 생각은 안 해요. 지금은 이거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둘이 네. 회사를 가지냐 뭐 언니야 가지냐의 싸움에서는 진짜 대주주 입장에서는 진짜 무조건 이거 얼마가 되더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주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거기에 또 시세에 편승하는 투자자들이 좀 매도하고 그랬을 때 뭐 일시적으로 폭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등락이 심하지만 폭락한 상태로 쭉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근데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졌을 때 이제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그때는 때문에 이제, 그걸 투자자들은 좀 유의를 해줘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M&A 이슈가 불거졌을 때마다 일동제약이
항상 이렇게 주가가 좀 출렁였던 면이 있어요. 네. 한때 14,700원까지 올랐다가 또 뭐 11,000원대, 12,000원대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투자자들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타죠, 단타. 알겠습니다. 타이밍 잡아가지고. 이 M&A가 이렇게 재밌어요, 그죠? 아. 주주들 입장에서도 아주 그냥 피말리면서도 근데 좀 안타깝기도 짜릿하죠? 해요. 네. 안타깝다고? 남의 일이니까. 아니, 아, 좀 남의 일이니까. 아니,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일동제약이 그 개인 투자자들과 이 경영권 분쟁을 거의 이제 끝마칠 무렵에 조금 이제 자기네들 본업에 충실할 수 있을 무렵에 무렵에 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터져가지고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녹십자의 허 회장께서 이게 간단한 사람 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번에 제대로 한번 노린 것 같습니다. 자, 임지은 기자와 우리 권순우 기자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한번 이 M&A전을 한번 좀 계속 한번 좀 관전해 보는 것도 네. 재밌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거 시세 차익을 노리셔도 되겠지만 이거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기다리시면서 진짜 나중에 그 경영권 넘어갈 때 그 같이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든 종료될 때까지 같이 한번 있어봐도 괜찮아요. 여기서 일동제약이 지분 늘린다 이거 나오면 또 대박이다. 아, 그럼 대박이죠. 근데 앞으로 이런 좀 일들이 고평가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아유, 약간 이제 지금 그거는 같은 상황은 모르는 부르는 게 거죠. 값이라니까. 부르는 건 합시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사실 주가가 지금 어느 선이 적정하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피디알리티만 이제 대박 나는 대박 거예요. 이제 어느 쪽에 넘어가든. 제약업계에서 앞으로 M&A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니까요. 아.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 좀 좀 적은데. 이런 데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네. 어디가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조사해. 시간에 예, 한번 예. 네, 지금 정부가 오는 2017년에 글로벌 제약 10대 뭐 맞아. 예, 제약 만든다고 했어요. 강국 뭐 이런 거 아.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자발적 구조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대부분 오너 중심이기 예, 때문에 맞아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재밌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지희 기자가 준비한 일동제약 녹십자 경영권 문제 주총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권순우 기자가 준비한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